네, 통합진보당 김미희입니다. 1차 질의에서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추가하는 질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현행 법상 요양시설에서 어르신 2.5명당 요양보호사 1명을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것을 교대제를 적용하면 요양보호사 1명이 낮에는 8명의 어르신을, 밤에는 15명에서 20명의 어르신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작년 10월 보건복지부에서 노인 장기요양보험 기본계획을 제출할 때 법정 인원인 어르신 2.5명당 요양보호사 1명의 기준을 2명당 1명으로 개선하겠다고 보고하셨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났습니다. 어떻게 되었나요? 개선되었습니까? 제가 1년 전의 상황이라서 1년 전에 보고드린 내용을 제가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계획을 1년 전에 세우셨으니까 예, 지금 뭔가 추진 중에 진행을 있다고, 하고. 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 아직 안 됐습니까? 예, 아직 완료는 안 됐고. 언제까지 저희가 하실 수 있나요? 좀만 더 시간을 주시면은 하여튼 그 결과를 나오는 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인 그 일정별 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그 보건, 의료나 복지 분야의 종사자들의 지위나 처우에 대한 인식이 매우 낮습니다. 예. 어떻게 말하냐면은 사회가 발달함에 따라 값비싼 복지를 요구하는데 복지 서비스 제공자인 종사자들의 여건은 아직도 값싸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복지 사회로 갈수록 복지를 발전할수록 지금 현재는 우리나라도 사회보험이라든지 공공구조 정책은 거의 다 제도적으로 완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복지 서비스가 계속 개발이 돼야 될 것 같고 서비스 수준이 올라가야 된다고 저희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비스는 올라가야 되는데 그것을 행하는 그러한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이 함께 되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했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보건의료와 복지 분야 종사자들의 처우 및 그 인력 수급의 관리를 할 전담 부서가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꼭 관리는 물론 돼야 되겠습니다만 그게 전담 조직이 꼭 있어야 되는지 여부는 저희가 좀 더 그 필요성에 대해서 그걸 담당할 수 있는 것이 다른 조직에서 할 수 있는지 기존 조직에서 할 수 있는지를 검토를 해보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별도의 어떤 조직을 설립하는 문제는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인력에 대해서 현재 기존의 부서 어디에서 그러한 인력에 대한 수급 문제를 알아보고 있는지, 또 예. 그분들에 대한 처우 개선은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는지 그 해당 부서와 현재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자세한 서면을 저희가 지금 사회서비스국이 있으니까요. 그 국장이 지금은 공석입니다만 사회서비스국에서 그걸 하고 있는데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의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고 또 이 사회가 다 함께 공감하는 그러한 시대적인 과제입니다. 그런데 지난 8월 말 기준으로 해서 보건복지부의 18개 기관을 분석해 보았더니 18개 중에 10개가 지금 현재 정부에 있는 공공부문의 평균 비정규직 비율인 20%를 훨씬 넘고 있었습니다. 보건복지부 차원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계획을 세우셨나요? 예, 저희도 각 분야별로 비정규직을 조금 정규직으로 전환을 한다든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해야 된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런 방향으로 제도를 추진을 하고 있고 재정을 확보를 해서 좀 더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런데 지난 감사 때까지 예. 어쨌든 각 기관을 분석해 보니까 현재는 비정규직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차관님께서는 예. 현재 보건복지부 산하기관 예. 각 기관에 대한 비정규직 직원의 숫자와 예. 그들을 어떻게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예. 또 예산 반영 대책까지 포함해서 예. 언제까지 주실 수 있죠? 저희가 그 계획을 각
기관의 비정규직 현황을 파악을 해보고요. 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또는 무기계약직으로 이렇게 전환하는 계획을 수립하도록 이렇게 지시를 해서 그게 취합이 되면 의원님에게 바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현재까지 세워진 계획이 있다면 일주일 안에 일단 현재 세워진 걸 먼저 제출해 주시고요. 네. 아직 세워지지 못한 부분은 세워지는 대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네, 보건소의 그 보건의료 인력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약사의 경우에 2013년 현행법 기준의 47.3%의 인원만 충족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나 제주도의 경우에는 보건소에 근무하는 약사가 한 명도 없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원님, 약사 인력 같은 경우에 의약분업 시행 이후에는 약을 짓는 업무를 하는 게 아니고요. 이 약물 관리, 그러니까 조제 업무는 하지 않고 약물 관리 등 행정 업무를 주로 하고 있어서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시도에 있는 약국의 약품에 대한 관리, 뭐 마약에 대한 관리, 여러 가지 이런 관리들을 실제 감독할 수 있는 것은 그러한 전문가가 가장 잘할 수 있는데요. 충청북도나 제주도는 약사가 없기 때문에 약사가 아닌 사람이 이제 그러한 약물 관리를 하겠죠.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어쨌든 현재는 법적으로 약사를 두도록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이 안 지켜진다는 걸 전 지적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좀 그 기준을 좀 정비를 하고 필요한 인력들은 확보를 하도록 시도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작년 국정감사 때도 지적을 했었고 현재 김성주 의원님께서 발의한 법 중에 공중보건 약사 제도에 대한 것이 있는데요. 검토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그 공중보건 약사까지는 그 공중보건 의사는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만 약사에 대해서는 아직 확신은 못 갖고 있습니다. 공중보건 약사까지 이렇게 배치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좀 그 지자체도 그렇고 실제 필요성에 있어서 아직까지는 확신이 드는 그런 상태는 아닙니다. 네, 현재 그 지방에 있는 공공병원이나 보건소에 이러한 부족한 약사 인력 그리고 또 군대라든가 뭐 교도소라든가 이러한 곳에 그 부족한 약사 인력을 채우는 과정에서 이런 공중보건 약사 제도가 있다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예. 예, 다음은 최근 10년 내에 공중보건 치과 의사가 반절 넘게 감소했습니다. 예. 아마 그 전문 치과 대학원 설립과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요. 예. 그런데 그 공중보건 치과 의사가 실제로 각 보건소 지소에는 아주 좋은 역할을 했는데 이런 것들이 감소함으로 해가지고 실제로 지소에 파견이 안 돼서 현재는 4개의 지소에 1명이 파견되어서 요일을 정해서 이렇게 예. 그래서 치과 의사가 부족하기 때문에요. 저희가 보건지소에다 배치하는 대신에 보건소에다 집중 배치를 해놓고 관내에는 순회 진료를 하도록 해서 의료 공백을 좀 줄이는 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좀 더 적극적으로 특히 보건지소인 경우에는 그곳에 치과 의원이 생기기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보건소에라도 치과 의사가 있어야 될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의사의 경우에는 그 시행령 배치 기준이 문제입니다. 현재 보건소에서 한의과 진료가 정착되었고 호평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의료인 배치 기준이 1997년 이후에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아서 아예 배치 기준에 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한의사들도 보건소 등 공공기관에서 법적으로 인정받으며 일할 수 있도록 배치 기준 자체를 이제 거의 20년 가까이 되었는데 예, 한의사 배치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지자체에서 판단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뭐 이미 배치가 됐습니다만 저희가 지자체에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정원 확대를 하는 것은 좀 어려울 것 같고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판단을 해서 배치를 하도록 저희가 지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